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기에 앞서 에뮬레이터란 무엇일까요? 에뮬레이터란 가상 단말,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로서 안드로이드 기기가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개발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러 해상도와 API 레벨을 직접 설정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기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기기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에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안드로이드 보여지는 곳 있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바이스 매니저가 뜹니다. 자, 크게 버추얼과 피지컬이 있죠. 피지컬은 실제 기기, 버추얼은 에뮬레이터와 같은 가상 기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만든 에뮬레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Create Virtual Device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왼쪽에 이 카테고리를 보면 핸드폰뿐만 아니라 TV나 웨어 OS 같은 그 워치류, 타블렛, 오토모티브 같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앱을 할 수 있는 기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오른쪽에 기기의 크기나 이 비율이 좀 다르죠. 자, 타블렛도 타블렛류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세로가 길쭉한 모델도 있고 가로로 길쭉한 모델도 있네요. 웨어 OS는 이제 시계류죠. 시계가 요렇게 생긴 애들. 자, TV는 좀 더 크죠. 네.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할 것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기 때문에 앱 중에서도 휴대폰용 앱 개발이기 때문에 이 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쭉 내리셔서 가장 무난한 픽셀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제가 지금 녹화할 당시의 최신 버전인 API 33을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주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뜰 것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요. 네, 저는 32는 다운받지 않을 거니까요. 자, 클릭을 하셔서 한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이 API 33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는 API 33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맘대로 이름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 개 만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 생성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그럼 몇 분 정도 걸리지만 안 걸리네요. 네, 굉장히 빨리 생성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리스트에 방금 만든 AVD가 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VD가 에뮬레이터예요. 에뮬레이터가 가상기기고, 네, 지금 제가 혼자해서 쓰고 있는데 에뮬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요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재생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일정 시간 기다리게 되면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가상 기기가 이런 진짜 휴대폰 모양으로 이렇게 딱 부팅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부팅이 끝났으면 앱을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저기 위에 상단에 보면 픽셀2 API 33 옆에 이렇게 다른 재생 버튼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앱이 실행이 돼요. 아래 상태 표시줄에 보면 이렇게 그레이드 빌드가 러닝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조금 기다리시면 앱이 실행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1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자, 이렇게 앱이 딱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텍스트 뷰를 수정한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안 보이시면 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앱을 실행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안드로이드 폰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고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재밌는 것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슥슥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안 쓰니까 끌게요.
네, 꼭 안 꺼도 됩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에뮬레이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기기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실제 기기를 사용하면 실제로 터치도 해보고 좀 즉각적인 반응이 보이니까 어쩔 때는 실제 기기로 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쓰는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거나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실제 기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앱을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기기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USB 선을 이용하는 방식과 똑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 다 굉장히 장단점이 있어서 한번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기기에서 실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설정 앱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검색에서 빌드 번호를 검색해 줍니다. 빌드만 써도 나오죠?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가 나와 있는 메뉴를 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빌드 번호를 여러 번 클릭해 줍니다. 7번 정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7번을 다 누르셨으면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 모드를 켰으니까 이번에는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USB 디버깅 모드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옵션은 설정 메인 페이지의 맨 아래에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그 빌드 번호를 검색했던 것처럼 개발자 옵션을 검색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개발자 옵션에 들어왔습니다. 내리셔서 USB 디버깅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 선을 통해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세요. 지금 딱 연결을 하면은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지금 이 컴퓨터가 너의 핸드폰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디버깅 할 수 있게 해줄래? 이런 팝업입니다. 일단 이 컴퓨터에서 항상 허용을 체크해 주시고요.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제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USB로 연결을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러닝 디바이스에서 삼성 SM2J 모델이 뜹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지금 실제 기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디바이스 매니저를 다시 열어주시면 이 버추얼 말고 피지컬로 보시면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보이죠? 자, 타입은 USB입니다. 자, 이제 앱을 한번 설치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똑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인스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에뮬레이터에서 봤던 앱이 똑같이 실제 기기에서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느낌이 사뭇 다르죠?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실제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선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USB를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네, 일단 와이파이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려면 아까 USB 디버깅을 허용했던 것처럼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 주세요. 자, 아래로 내리셔서 무선 디버깅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연결된 와이파이와 컴퓨터가 연결된 와이파이가 같아야 무선 디버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셨으면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허용이 됐으면 이 무선 디버깅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QR코드로 기기 페어링 코드로 기기 페어링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와 주세요. 그 디바이스 매니저 다시 들어가셔서 버추얼 말고 피지컬 누르신 다음 Pair using Wi-Fi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오는데요.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정 앱에서 열어두었던 무선 디버깅 탭에 들어가셔서 QR코드로 기기 페어링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스캐너가 뜨고 여기서 이렇게 스캔해주면 됩니다. 그럼 기기 페어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만약 2분 넘게 기다렸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휴대폰과 컴퓨터의 와이파이를 다시 껐다가 연결을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한 완전히 종료했다 다시 켜주세요. 자, 여러분, 그 페어링이 완료가 되면 이런 왕큰 체크 표시가 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요. 자, 클로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와이파이를 쓰는 것만으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런 앱을 눌러주세요. USB를 연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앱이 실행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라도 사 드세요. 굉장히 오늘 수고하셨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운 4강을 요약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네, 1번 빼고 다네요. 네, 메인 액티비티 KT 코드 파일을 한 줄 한 줄 분석해 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면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레이아웃 에디터는 보는 것인지 등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에뮬레이터와 실제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앱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실제 기기는 USB로 유선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와이파이로는 무선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는요,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를 한번 부셔볼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